코로나 사태로 억눌려 있던 욕구가 명품 소비로 이어지면서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명품 인기는 갈수록 치솟고 있는데요. 명품 업체들이 AS 받으러 온 고객조차 줄 서기를 시키고 수시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갑질을 하는데도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명품을 안 사. 코로나 사태로 억눌려 있던 욕구가 명품 소비 욕구로 이어지면서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명품 업체들이 AS 받으러 온 고객조차 줄 서기를 시키고 수시로 가격을 올리는 갑질을 하는데도 없어서 못 파는 현상이라니, 오늘은 이른바 호갱도 자처하는 현상, 특히 MZ시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소비 양극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2020년 국내 백화점 상품군별 매출 증감률을 보면 소비가 많이 침체된 만큼 전 분야에서 마이너스 9%가 하락했어요. 특히 자파나 의류에서는 많게는 마이너스 32%까지도 감소했죠. 이 와중에도 명품 3대장이라고 불리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루이비통은 총 7번, 샤넬은 4번, 에르메스는 2번 가격을 올렸다고 해요. 특히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총 7번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올렸단 말인데, 소비자를 우롱했다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충성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 뭔 개소리야? 통칭 이 에루샤의 대표 인기 제품 가격이 평균 20에서 30% 올랐고, 그 중에 인상폭이 무려 50%가 넘는 제품도 있어요. 그 결과 지난해 에루샤의 매출이 2조 3,953억 원, 영업이익이 4,343억 원을 달성하면서 모두 영업이익이 올랐어요. 명품 3대장이 가격을 올리면서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디올 같은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도 명품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가격을 올렸어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보니 중고가 가격이 신품보다 더 비싼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리셀 시장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가 되는데 더 만들어 팔면 이익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명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과 공급량 조절에는 철저한 경제적 논리가 다 있어요. 시장에 공급이 없어서 난리기 때문에 당장 찍어서 팔면 물론 기업 입장에서 당장에는 이익이겠죠. 하지만 명품 브랜드들은 독점 지위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의 70%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있죠. 실제 마케팅팀은 리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를 정말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명품의 희소성 때문에 리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는 브랜드의 가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공급량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명품 브랜드의 충성도가 높은 아시아 시장의 초과 수요 때문에 이 전략은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유효해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소비량이 더 늘어나는 배불러온 효과와 과시욕, 허영심, 또 남이 하면 하고 싶은 동조 효과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밴드웨건 효과, 또 남들과 똑같은 건 싫어, 특별한 게 좋아, VIP가 좋고 한정판이 좋아, 이런 효과, 스눕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호갱 국가예요. 참고로 제가 알아봤는데 명품이 대중화되고 좀 더 성숙화되었다고 평가되는,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개인적 만족이 좀 더 중요한 그런 문화,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이런 서양 국가에서는 명품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가 넘게 떨어졌어요. 참고로 이 스눕 효과는 호갱을 자처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이유예요. 대한민국에서 금 나누기, 한정판,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이 스눕 효과 때문에 일어난 과거의 대표적인 사건도 있는데, 2006년경에 빈센트 앤 코라고 기억이 나세요? 이 시계 브랜드는 론칭 행사만 해도 유승범, 전지현, 이정재, 엄정화 같은 최고의 톱스타와 각종 패션 잡지의 편집장, 또 유명 셀럽 등 정말 유명한 사람은 다 참여하는 정말 대단한 행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시계가 사실은 중국산 무브먼트를 메이드 인 스위스로 위장한 원가가 10만원 정도의 수준의 시계임이 밝혀졌죠. 물론 악어 가죽, 다이아를 박은 시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계가 수억 원의 가치는 안 되는 시계들이었죠. 결국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신분 조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으면서 사기 사건이지만 피해자는 없는 기적의 사건이 되었죠. 이 사건은 명품은 좋아하지만 정작 명품에 대한 정보나 안목은 부족한 우리 한국 소비자들에게 각성의 계기가 되는 이런 회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현상은 명품 수입차 시장에서도 나타나죠. 우리나라는 작은 내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명품 자동차 기업들의 주요 마켓이에요. 관련 자료는 제가 첨부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런 프리미엄 소비에 열광하는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터는데 가장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대기업 두 곳이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도 뛰어들었어요.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서 그동안 백화점 온라인몰 말고는 구매를 할 수가 없었던 샤넬이 입점을 했고, 네이버도 브랜드 스토어에 구찌가 입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MZ세대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모든 욕구를 프리미엄으로 대체할 수는 없겠죠. 때문에 프리미엄의 소비만큼 반대로 저렴하고 질이 좋은 가성비 소비도 늘고 있어요. 쓸 때는 수십만 원, 오마카세에 가고 빕스 프리미어, 애슐리 퀸즈 같은 프리미엄에서 쓰지만 커피는 가성비 있는 백다방이나 메가커피, 만렙 커피를 찾는다든지 호텔, 그러니까 호캉스는 가지만 밥은 김밥으로 먹는 이런 소비 형태죠. 이 영상을 봤다면 오늘부터 주변에서 소비 양극화 사례를 정말 많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이걸 알고 보면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포지션이 이도 저도 아닌 브랜드들의 매출은 줄고 있다고 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마무리할게요. 가성비 혹은 프리미엄, MZ세대를 잡는 21세기 기업들의 중요한 마케팅 관점이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